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당화혈색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는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당뇨병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먼저 검사를 받아보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 한 번의 검사만으로 당뇨병을 진단하지는 않고 각기 다른 날에 적어도 2번 이상 반복해서 검사 수치가 이상을 보일 경우 당뇨로 진단합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모두 혈액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액 검사가 혈당 126 이상 나온 경우, 두 번째는 일정량의 포도당을 대상자에게 드리고 2시간 뒤에 측정한 경구 당부화 검사가 200 이상 나온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할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재는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수치가 6.5% 이상 나온 경우, 네 번째는 금식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잰 혈당이 200 이상이면서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증상인 다뇨, 다음, 다식, 그리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당뇨를 진단하게 됩니다. 아직도 국어사전에서는 당뇨병이 소변에서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이라고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소변에서 당분이 나오려면 평상시 혈당이 180에서 200은 좋게 넘어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당화혈색소입니다. 여러분은 당화혈색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당화혈색소는 혈당이 묻은 적혈구를 말합니다. 혈액 내의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120일 정도 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보면 최근 120일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습니다.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인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헤모글로빈에 많이 들러붙게 됩니다. 당화가 이루어진 헤모글로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화 헤모글로빈, 즉 당화혈색소가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최근에는 당화혈색소 측정치와 추정 평균 혈당을 함께 보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정상인 경우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고요. 당뇨병은 6.5%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당뇨병 환자가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혈당 치료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7%였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154 정도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10%였다는 것은 평균 혈당이 240으로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당뇨인에게는 당화혈색소가 당뇨 관리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 당화혈색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뇨인은 특히 명절에도 꾸준한 식사 조절과 운동 등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절 기간 열량이 높은 음식과 당도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고당센터와 함께 건강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